다음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화성암에는 대표적으로 화강암, 그리고 안산암, 현모암, 삼록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응회암은 물론 이게 화산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재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물이 끌고 다니면서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서 화성암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종합적 지표로 사용되는 오염물질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가 되겠죠. 이것이 오염물질로 사용된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고, 이것이 왜 사용되는가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공간 안에 정해진 공기의 양은 있는데 거기서 CO2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산소의 공간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 지표로 사용되는 거고, 틀린 답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CO2에 유해 물질이 있다. 그것은 아닌 정답이었습니다.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추운 지방에서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응축수가 아니라면 물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온수난방은 난방이 중단되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고요. 온수의 잠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일단 증기는 뜨거워가지고 물이 증기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물이었던 아이의 잠재되어 있던 열이 너무 뜨거워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잠열이고요. 증기난방이 잠열이고 온수난방은 물 자체가 뜨거워요. 현재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뜨거운 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열 아니고 현열. 증기난방에 비하여 난방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조절이 어렵지 않습니다. 증기난방은 증기를 관으로 쏴서 난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차가운 공기를 원할 때는 증기로 조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온수난방은 그 관 안으로 찬물을 섞으면 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쉬운 편입니다. 증기난방에 비해서. 정답은 4번인데요. 증기난방에 비하여 열 용량이 커서 예열 시간이 길다라고 나와요. 일단 예열 시간이 긴 거는 맞습니다. 온도가 조금 낮아서 그렇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열 용량이 커져요. 어떤 일정 부피의 공간을 뜨겁게 만드는데 1도씨씩 높이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드는가의 문제인데요. 우리 증기난방은 뜨거워서 공간을 1도씩 올리는데 열 용량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자체가 뜨거우니까. 근데 온수난방은 자체가 가진 열이 높지가 않아서요. 이걸 1도씩 높이려면은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열 용량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예열 시간은 그로 인해서 증기난방에 비해서는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 중 배수관에 통기관을 설치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관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흘러가는데 공기를 통하도록 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트랩의 봉수를 보호합니다. 우리 트랩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좀 가둬놓는 건데요. 관 안에 이렇게 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S자라고 보고 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에 갇혀 있는 이 물을 봉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통기관이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 압력이 조절되어서, 이 트랩 안에 압력이 조절되어서 이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배수관 내 기압을 일정하게 해서 트랩의 봉수도 보호하고 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팡팡 치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배수관 내의 배수 흐름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의 신축을 흡수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네요. 외벽 부위는 외기에 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단열재를 바깥에 설치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것이 외단열인데요. 아예 열 자체가 실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외벽 부위는 내단열로 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미 들어온 열을 한 번 더 막아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결로가 생길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물의 창이나 문은 가능한 작은 것이 좋습니다. 창이 크면 클수록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단열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로 들어오는 열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작게 설치하는 게 유리하고요. 외벽의 모서리 부분은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합니다. 외벽이 이렇게 있고요.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설치하고 여기서 만약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비게 되거든요. 열이 흘러가는 현상, 열교 현상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단열재가 끊겨버리면. 그래서 아예 밀실하게 기역자로 연속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유리하고요. 발코니 확장을 하는 주택에는 로이 복층창이나 3중창을 설치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획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재는 일단은 불이 붙진 않습니다. 돌에는 불이 붙지 않죠. 그리고 내구성, 내수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고요. 비중이 좀 크고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피에 비해서 좀 무겁습니다. 좀 밀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무겁고 가공성은 좋지 않은 편이에요. 나무를 자른다면 톱으로 자르면 되는데 우리 석재를 자를 때는 어떤 별도의 기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좋지 않은 편이고요. 압축 강도가 인자 강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우 작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측정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BB 시험이라는 것은 진동대식 반죽 질기 시험대를 사용하여 진동을 시켜서 반죽의 질기를 보는 거고요. 된 반죽에서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를 측정할 때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시험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 채워서 뽑았을 때 무른 것은 푹 퍼지고 된 것은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시험이죠. 비카트 시험은 응결, 콘크리트가 얼마나 빨리 굳는가, 응결되는가를 비카트 침을 사용하여 이렇게 침으로 찔러보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콘크리트의 다짐 계수를 보고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그 다짐 계수 시험. 일단 비카트가 응결 속도를 시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천연 아스팔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아스팔트 타이트 그리고 로크 아스팔트는 바위 사이에 아스팔트가 스며드는 거, 레이크 아스팔트는 연못에 아스팔트가 스며드는 것,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를 증류할 때 생기는 찌꺼기입니다. 그런 아스팔트고 증류하면서 나온 찌꺼기 때문에 천연 아스팔트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소다 석회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다 석회유리는 그냥 일반 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융하기 쉽다. 열을 받으면 이게 녹기가 쉽고요. 풍화되기가 쉬울 수도 있죠. 비교적. 산에는 강하나 알칼리에는 약하다입니다. 일반 소다 석회유리의 특징이고요. 건축물의 착유리로 일반 유리라고 했잖아요. 건축물의 착유리로는 주로 사용되어요. 근데 사용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무엇이 변질되었나인데요. 우리 석회석 이것이 변질되어서 변성암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대리석은 석회석이 변질되어서 변성암이 된 아이입니다. 석고 플라스터 미장질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석고 가루를 개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화성이 우수한 편이고요. 우리 석고보드를 내화재로 많이 천장에도 쓰고 벽에도 쓰거든요. 그리고 석고 가루기 때문에 물을 타서 쓰는 미장 재료예요. 그리고 회반죽보다 건조 수축이 크다라고 했는데 회반죽이란 아이가 워낙에 건조 수축이 큽니다. 건조되면서 이게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석고 플라스터는 천천히 굳기 때문에 우리 시멘트에도 섞어가지고 건조 수축을 좀 줄여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조 수축이 크지 않아서 해초 또는 풀즙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의 부식과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식은 녹이 쓰는 거죠. 부식이 되는 거고 방식은 그걸 방지하는 건데요. 두 개를 다 설명하는데 거기서 옳은 것은입니다. 산성이 강한 흙 속에서는 대부분 금속은 부식이 됩니다. 금속뿐 아니라 뭐 산성이 강한 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부식이 되고요. 맞고요. 몰탈로 강재를 피복할 경우 피복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식의 우려가 크다라고 했는데 몰탈은 강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싸주게 되면은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식의 우려가 크다라고 했고요. 다른 종류의 금속은 서로 잇대어 사용하면은 전기작용에 의해 금속의 부식이 극대화됩니다.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방지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수는 연수에 비해 부식성이 크며 어떤 성분을 많이 포함한 게 경수고 덜 포함한 게 연수인데 부식성이 크고요. 오수에서 발생하는 CO2, 메탄가스는 금속 부식을 더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완화제 역할을 한다라고
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목재의 강도 중 응력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것은 인데요.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곳과 이곳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위를 치고 여기 밑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장 강도가 가장 작은 값입니다. 자, 제도 연구 중 치수를 옮기거나 선과 원주를 같은 길이로 나눈다, 디바이드 한다, 디바이더에 대한 거고요. 콤파스 마냥 생겨서 이렇게 치수를 재고 나면은 이것을 그대로 묶어서 고정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은 같은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디바이더입니다. 강의 응력도 변형 곡선에서 탄성 영역은 어디까지이며 탄성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인데요. 여기서 지금 점점 변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응력이 일정하게 들어갔을 때 변형이 확 올라갔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미 모양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번 꺾이는 건데 꺾이기 직전까지가 변형의 한계로 봅니다. 꺾여버리면 이게 변형의 한계가 아니라 완전히 변해버린 상태. 그래서 변하기 전인 요 B까지를 변형의 한계, 탄성 한도 지점으로 봅니다. 자, 실제 16m인 거리는 축처 200대 1. 그러면 16m라는 것은 16,000이라는 이야기고요. 나누기 200을 해주게 되면은 80mm가 됩니다. 자, 목구조에서 가로재와 세로재가 직교하는 모서리 부분에 직각이 변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기역자 쇠입니다. 쇠 자체가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고정을 해버리면 이 직각 90도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각 건축 구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벽돌 구조는 횡령 및 지진에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옆에서 밀게 되면 철근이 없기 때문에 이 잡아주는 인정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횡력, 옆에서 미는 힘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골 구조에 비해 내화성이 우수한 편이죠. 철골만 이렇게 있으면 강재는 열이 닿았을 때 좀 많이 취약해요. 그런데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입혀버렸어요. 그러면 콘크리트 자체가 열에 굉장히 강하므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훨씬 더 내화성이 우수하고요. 철골 구조의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동절기 영향을 덜 받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가 시멘트, 모래, 물, 그리고 자갈이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겨울에 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목구조는 소규모 건축물에 많이 쓰이고 화재에 취약하다. 불이 나면 그 자체가 불타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취약합니다. 단면형 재료 구조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목재 구조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조 보조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X자 아니면 사선은 구조를 이루는 I고요. 치장목은 사선이고요. 집안선은 그라운드 레벨을 표시할 때 쓰는 건데 사선이 엇갈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잡석 다짐에 대한 기호였어요. 보호를 없애고 일단 보호라는 것은 슬라브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없앴대요. 플랫하게 만들었대요. 슬래브를 플랫하게 만들었다. 플랫 슬라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의 종류 중 실시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은 실시 설계도는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한 건데 이 전체적인 구상, 그리고 조직, 동선이 지나가는 길 이런 것들은 기본 설계 또는 계획 설계에서 나오는 도면입니다. 건축 제도 시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로 매기고 있습니다. 자, 건축 제도 시 유의사항이 또 나오네요. 치수가 아니라 그냥 건축 제도에서 유의사항.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수직선은 밑에서 위로 삼각자끼리 맞댈 때는 틈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틈이 생겨버리면 각도가 달라지겠죠? 삼각기는 끝까지 일정하게. 조명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좌측 상단에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좌측 상단이 일반적이고요. 실내 투시도 또는 균형 건축물, 정적인 건축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평행 투시도가 굉장히 일자로 보이는 겁니다. 각을 두거나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봐버리면 좀 다이나믹한 효과를 주게 되고요. 평행 투시도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어떤 모양인가를 보는 것이 평행 투시도입니다. 치장 줄눈인데요. 이게 지금 평줄눈과 민줄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줄눈은 이 자체가 평평한데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민줄눈은 평평한데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줄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블록조에서 창문의 인방보는 벽 단부에 최소 얼마 이상 걸치나 인데요. 벽 단부는 이렇게 벽과 벽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개구부가 뚫렸기 때문에 이 위에 인방 구조물을 올립니다. 양쪽으로 20cm 이상 올려야 구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강 구조에서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현상, 똑같은 문제도 나왔죠. 단면 길이에 비해 길이가 긴 장주예요. 여기서 중심축 하중을 받는데요. 부재의 불균형성에 기일하여 여기가 약간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집중되는 부분에 편심 모멘트가 발생하여 한 부분이 꺾여버리는 거죠. 그것은 좌굴입니다.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척도가 아닌 것은입니다. 5대1, 10대1 이렇게 쭉쭉 가다가 150대1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60대1, 400대1 이게 없어요. 그래서 150, 60, 400 요 세 가지 없는 것으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 평면도에 표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초라는 것은요. 땅을 기준으로 안에 들어가는 땅 속에 들어가는 치수예요. 그래서 기초의 종류가 무엇인가, 줄기초인가, 독립기초인가, 앵커볼트는 어디에 긴결을 하는가, 위치, 그리고 마루 및 환기구의 형상도 기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루 밑에 있는 환기구이기 때문에 기초와 좀 가깝게 들어갈 수 있고요. 기와의 치수는 너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이건 지붕평면도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널리 쓰이는 SRC조인데요. Reinforced Concrete.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거기에 스틸이 붙은 거예요. 스틸.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RC조에 철골, 스틸이 붙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대한 약자입니다.